뉴욕 증시 3대 지수.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조정세를 힘차게 되돌리면서 반등했습니다. 특히 연초에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던 기술주들이 간밤에 일제히 오르면서요. 나스닥 2% 넘게 훌쩍 치솟았습니다. 14,843.7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은 66.3포인트 상승하면서 4,7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오늘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금리 함께 보시면요. 네, 시장 금리는 좀 오르던 모습에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아직은 4% 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하락세고요. 단기 전망 반영하는 2년물 금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월가를 술렁이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가 미국 경제학회에 나와서요.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논의를 몇 주 먼저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갑자기 하는 거 좋지 않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양적 긴축을 끝내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속도를 늦추기 전에라도 미리 사인을 주면서 가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이긴 했지만 양적 긴축을 빨리 끝내고 싶은 월가에는 또 한 번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할 만한 요인이었죠. 대체로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전망이 더 컸던 지난주 분위기를 벗어나서 뉴욕 증시가 다시 급반등하고 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봐도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핀비즈맵 가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핀비즈맵 보시면 네, 오랜만에 참 시원하게 형광색으로 초록초록 빛나고 있죠.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형광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소리 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 매출인데요. 중국용 칩을 오는 2분기에 대량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일 연속 하락했던 애플도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다음 달 초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2% 넘게 올랐습니다. 2월 2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종목판 가서 보시면요. 종목판에서 함께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을 보면 우측 상단에 보잉이 눈에 띕니다. 남들이 다 빨갛게 오르고 있을 때 혼자 8% 넘게 폭락했습니다. 바로 이 보잉이 간밤에 다우지수를 다른 두 지수에 비해서 주춤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왜냐? 다우에는 대형주 30개만 들어있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잉이 이렇게 8%나 폭락을 했으니 다른 것들이 아무리 힘을 내도 1%보다 훨씬 적게 오르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잉 관련 뉴스는 아마 듣자마자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난 5일에 보잉의 737 맥스 9 기종이었던 알래스카 항공의 여객기가 미국 포틀랜드를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체에 냉장고 크기의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어버린 황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상상 밖의 사고였고 그야말로 아찔한 인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이 비행기가 포틀랜드로 회항해서 비상 착륙하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항공기에서 뜯겨나간 기체 비상구 덮개는 포틀랜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당국이 이 기종 보잉 737 맥스 9 171대에 대해서 일단 전면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보잉은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밀어줬죠. 지난해 4분기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다시 여객기를 인도하는 것 같은 정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반등 기회를 노리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로 반등세를 보여왔는데요.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요. 보잉 737 맥스는 전에도 대형 사고가 잇따라서 346명이나 사망한 뒤에 전 세계적으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던 기종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말에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이 결함으로 역시 인도가 일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등 뒤에서 어떻게 해볼 생각하기 전에 보잉은 전 세계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만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업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지금 대형 M&A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머크앤코,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제약사들이 일제히 M&A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들의 이 대형 제약사들의 상승세는 모두 간밤에 1% 이내로 그쳤지만요. 인수 대상이 된 회사들의 주가는 100% 넘게 치솟았습니다. 최근에 제약업계 인수 합병이 갑자기 활발해진 분위기의 원인, 지난 연말에 모닝라이브에서 장희성 미래에셋 반포역 WM 지점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와 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닝라이브의 다시 보기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시죠?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싶으시면 확인해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1.5%가량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타이거 우즈와의 27년 동행을 끝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와 함께해서 행운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즈는 1996년 이후로 나이키와 후원 계약을 맺고 27년 동안 나이키의 모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골프 사업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장비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최근 대형 골퍼들과의 계약이 잇따라 불발되고 있습니다. 골프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값이 비싼 대형 모델들을 계속 쓰는 게 사실 나이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나이키의 주가도 1.5%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 오늘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박상현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락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4.12% 빠지면서 70.77달러, 배럴당 70.77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3.4%나 빠졌습니다. 76.1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우디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적으로 기름 가격을 낮추면서 최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꿈틀대던 유가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